아까 이제 토성에 대한 성정들 몇 개 살펴봤고요.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이제 토성 그 예시 차트 한번 몇 개 보면서 아니구나. 예시 차트 보기 전에 이제 신화 이름. 토성의 옛날 그리스 이름은 크로노스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 시절의 느낌을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신화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별의 이름이었어요. 토성의 옛날 그리스 이름은 크로노스였습니다. 왜? 그게 그 신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성을 가리키는 신은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누구냐면요. 제우스의 아버지예요. 제우스의 아버지입니다. 제우스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또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포세이돈과 하데스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 세 명이 다 형제잖아요. 그죠? 형제인데 그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크로노스가 어떻게 보면 왜 유명해졌냐? 왜 유명해졌냐 하면 자신의 아버지를 축출하고 그 왕의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명세를 좀 타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제우스의 아버지라서 이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낫을 이 친구가 지금 보면 이 모든 그림 속에서 크로노스가 저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죽음의 신이라고 하면 하데스라는 친구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지옥을 관장하는 하데스의 공간으로 이제 그 죽음의 신을 떠올리는데, 이 크로노스가 이 낫을 들고 있어요. 낫을 왜 이 친구가 그리스 신화 속에서 등장하냐면, 우라노스는 뒤에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유레너스라는 별의 이름이, 그 유레너스를 이제 우리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안 읽는데 일본 애들이 그렇게 읽죠. 그 스펠링 그대로 우라노스 이렇게 읽어가지고 우라노스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라노스는 가이아라는 친구가 원래 이 그리스의 창조신이에요. 여신인데 그 가이아라고 하는 친구 여신이 세상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당군 신화 같은 그런 환웅이랑 이 환인이 이제 하늘에서 와가지고 세상을 만든 것처럼 가이아라는 여신이 땅을 만들어요. 대지의 여신이에요. 대지만 그걸 할 수가 없으니, 대지만 자기는 다스릴 수 없으니까 자신이 한 명의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자 남편을 하나 이제 세상에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배필이 없으면 혼자였으니까 배필이 없이 어떻게 보면 그 동정녀처럼 한 명의 자식이자 남편을 두는데, 그 남편이 바로 우라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하늘을 맡겨요. 자기가 땅을 맡고 하늘을 맡기는 신이 바로 우라노스인데, 이 우라노스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가이아의 편에 항상 섰다가 가이아하고 우라노스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도 태어나고, 이제 이런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쁜 아이들도 태어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둘 사이에서 외눈박이 괴물도 태어나고요, 거인족도 태어나고 조금 못생긴 애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런데 가이아는 자기 자식이니까 다 이뻐하잖아요. 근데 이 유라노스가 그 못생긴 괴물 같은 자식들을 다 가둬버려요. 지하에다가 가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가이아가 열이 받아요. 그래가 열이 받아서 누구한테 그 오더를 하냐면 자기 아들인 그 크로노스한테 야, 네게 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다, 같이 못 살겠다, 쫓아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그거 하진 않고요, 목숨을 거두지는 않고요, 거세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낫이 저 남성기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거세를 시켜버리는데, 저 거세를 하니까 이 하늘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라노스가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 남성기가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거품 속에서 저 남성기가 다시 재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다? 저번 시간에 배운 누구? 비너스. 아프로디테였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때 우라노스와 크로노스가 등장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크로노스가 왕이 되는데, 문제는 이 크로노스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역성혁명을 한 친구잖아요. 역성혁명을 한 친구여서 이 친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그럼 역성혁명을 한 친구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태조 이성계는 자기 아들들을 두려워해요. 태조 이성계가 아들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자의 난이 생기잖아요. 조선시대 초기에. 그런 것처럼 이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태어나는 즉시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제우스의
형들. 제우스의 첫째 형이 하데스예요. 하데스가 태어났는데 하데스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형이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도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다른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제우스를 이제 그 엄마가 제우스의 어머니가 제우스를 몰래 감춰요.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이제 그 이 엠프한테 그 약을 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먹여서 구토약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뱃속에 있는 자기 형들이 다 튀어나오게 하고요. 그래서 형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크로노스를 축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왕이 되죠. 제우스의 시대가 벌어집니다. 그때를 이제 2세대 그 신화라고 합니다. 1세대, 2세대가 나뉘는 거죠. 그 태양과 달을 했던 그 헬리오스와 셀레네 같은 친구들을 제가 1세대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헬리오스와 셀레네가 바로 이 크로노스 형제들이에요. 크로노스의 형제들. 그리고 제우스는 이제 2세대 형제들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토성은 기본적으로 빛깔이 목성은 화이트빛을 띈다 그랬죠. 유백색, 화이트별로 실제로 눈으로도 보인다면 그 이 토성은 브라운 컬러를 띱니다. 브라운 컬러를 띄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성과 같이 흉성의 계열로 유색을 띠는 친구들이 옛날 고대인들이 볼 때는 조금 흉한 그 별로 비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토성은 브라운 컬러를 띠는 토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목성이 행운이라는 걸 저희가 얘기 드리려고 그 휠 오브 포춘의 카드를 놓았던 것처럼 그 이 토성을 상징하는 타로 카드는 The World 세계 카드예요. The World 카드는 뭐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건 다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22번 카드라고 마지막 22번째 카드 21번인데 22번째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토성이 바로 뭐다? 가장 끝에 있는 별이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끝이라는 거예요. 월드의 의미는 the end라는 의미가 있고 토성이 바로 the end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죠. 다시 계속 회전하고 윤회한다라고 하는 건 우주의 원리, 자연의 원리를 어긋나지는 않지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그 봤던 휠 오브 포춘과 이 월드 카드의 공통점이 뭐냐면 원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형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코너에 그 네 가지 서양으로 치면 사원소, 동서남북을 의미하기도 하고 네 가지 원소를 의미하기도 하는 사람과 독수리와 황소와 사자의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짝이라는 의미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짝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같이 카드를 한번 놓아봤습니다. 네, 세터니안은 뭐 되게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세터니안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세터니안이라고 해서 슬퍼하시지 마십시오. 첫 번째 세터니안은 칼 구스타프 융, 그렇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특히나 그 우리가 이제 운명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많이 들어봤을 법한 분입니다.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하면 안 되죠. 왜? 프로이드가 있으니까. 프로이드의 후배, 제자라고도 하고 제자 겸 후배죠. 프로이드의 제자 겸 나이 차이가 뭐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같이 스터디를 했던 프로이드의 제자라고 그냥 합시다. 어쨌든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그 프로이드가 갖고 약간 미완의 심리학을 거의 이제 완성의 단계까지 끌어올렸던 친구가 칼 구스타프 융이죠. 뭐 동시성의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상징의 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학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런 여러 가지 학설들 속에서 이 점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치료의 하나의 툴로서 실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융의 자신의 노트 점성을 실제로 사용했던 노트까지 다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사람 그 엄령이라고 치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토성 지금 그 학습하는 예제니까 토성 어디 있는가 보자고요. 그렇죠? 토성이 자식이 자신을 의미하는 바로 첫 번째 칸 이라우스에 바로 여기 토성이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토성이 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토성이
자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어쿼리어스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토성이 그 힘을 얻는 곳은 캐프리컨과 어쿼리어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기억을 해버리세요.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에서 힘을 얻는데 거기에서 어쿼리어스의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분의 그 GPS GPS 한번 뽑아볼까요? 어디 있죠? G는 태양, 리오에 있어요. 근데 태양 힘이 좋아요, 안 좋아요? 리오가 곧 태양이라는 얘기 드렸죠. 사자가 곧 세계상의 왕이, 동물의 왕이고 가장 열정적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권위성을 띠는 리오의 G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지션은 당연히 토성입니다. 이건 태양이자 이거는 토성이 두 번째 포지션이 되겠죠. 그다음에 서브시퀀스 자신의 가슴 안쪽에는 어디 있죠? 황소 자리, 그렇죠? 토러스에 놓여 있는데 이 토러스의 이 그 달은 엑설테이션 한다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그 힘을 얻었다고 그냥 합시다.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주인은 아니고요. 약간 손님 같은 주인. 그죠? 게스트는 게스트인데 자신이 점핑할 수 있는, 자신이 충분히 그냥 그 약간 새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그 주인한테 아예 허락을 받고 거기서 활개칠 수 있는 그런 별이 바로 이 태양이 돼요. 어디서? 토로스 자리에서. 그래서 이 세 개의 GPS가 전부 다 룰러십 혹은 엑설테이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자면, 동양학적으로 치자면 연월일 씨가 다 통근하고 있어요. 각각 통근하고 있는 지금 그런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다분히 이제 그 토성이 사회적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법의 인간 이 투영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프로이드도 당연히 그렇지만 융은 프로이드의 이제 차트도 나중에 제가 한번 갖고 와서 비교를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이 토성은 어때요? 훨씬 진지하다고 했죠. 프로이드가 훨씬 더 약간 뭐라고 하죠? 조금 멀리 나간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꿈만 가지고 모든 그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식의 마인드로 접근을 했다면 이 사람은 훨씬 더 논리적이고요. 훨씬 더 이 스트럭처, 토성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스트럭처입니다. 구조를 짤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렇죠? 이 토성이 갖고 있는 이 별도 어때요? 되게 사다리꼴처럼 뭔가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회 변화를 위해서 약간 그 변화를 꿈꾸는 그런 건 있지만 다분히 진지하게 접근법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창출해내는 자리로서 자신의 토성이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 여기 보면 파란 라인은 좋은 라인이라고 했죠, 제가. 그죠? 이 파란 라인은 좋은 라인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파란 라인이 토성하고, 토성이 분명히 자신의 뭐가 되냐면 주요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요별이 되는 거예요. 메인스트림이에요. 이 메인스트림이 뭐하고 이 각을 이루고 있냐면 방금 전에 배웠던 목성과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진지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MC 쪽이고 9번, 10번 라인은 뭐예요? 자신이 확장해가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그러니까 박사학위 따는 라인이 9번이에요. 9번 별이 좋으면 일단은 박사예요. 닥터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학위를 땄냐 안 땄냐가 중요한 아니라 박사급 정도로 뭔가에 몰입해서 자신의 학문의 영역을 이룬단 말이에요. 9번 라인이. 그리고 10번이 이 MC 라인이 뭐라고 했죠? 자신의 커리어라고 계속 누차 여러 번 얘기를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목성이 포지션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레벨을 딱 갖추는 그런 공간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이 좋은 길각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각을 이루어서 두 개가 자리를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게 이제 그 토러스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약간 현실적이고 좀 이 가족 특히나 이제 이거의 정반대잖아요. 이건 어디에요? 자기 커리어니까 사회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럼 정반대쪽을 자신의 가정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자정적인 공간에서 자기 내면이 이미 많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부분이 되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상한 성적인 아이템만 갖고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거 만드는 친구잖아요. 근데 이 카를 구스타프 융이 그 프로이드의 가장 크게 대서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기본적인 그 사람의 정신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예요. 꿈이나 무의식을 반대하진 않아요. 꿈이나 무의식 개념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은데 프로이드가 너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무조건 남자는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쵸? 엄마랑 닮은 꼴의 여자한테 빠지고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끌어가는데 그게 안 맞거든. 이게 일견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통계를 내봐갖고 맞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클구스타프 융이 그거에 동의를 못해. 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 속에서 이 안정, 가족의 안정세는 그 프로이드와 다르거든요. 그런 경향성들을 보인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런 비너스나 머큐리 이 화수를 하고 있는 것도 캔서 자리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캔서는 되게 가족적이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안정적이고 가족적인 포인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지금 보면 어디로 하나로 몰려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들에 놓여 있는데 어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GPS가 다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힘이 좋아. 동양적인 표현을 하면 균평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근데 균평을 이룬과 동시에 네, 여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뭐 수업하고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평을 이루고 있는 차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균평한 것 중에서 자기의 메인스트림은 뭐야? 토성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딱 라운드를 쳐놓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떠올리시면 되겠다. 그다음 이분도 외국분이 좀 많아서 근데 이게 차트가 워낙 우리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많이 이제 그 사용되다 보니까 유명인 사주들을 찾아도 대부분 외국분들이 좀 많아요. 한국 분들보다. 그래서 외국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한병 선생님 누군지 아시죠? 모르세요? 오렌 버핏, 그렇죠? 그 투자의 귀재, 그렇죠? 이 사람이 찍은 주식은 무조건 대박 난다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식으로 모험적 투자를 하지 않는 분으로 유명해요. 보통 주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 그 월스트리트에서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최고봉이죠. 최고봉.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월가의 주식들 시장을 들썩날썩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뭐 우리말로 치자면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급도 아니지만 아예 투자회사를 자기의 투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됐지만 근데 이 워렌 버핏을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보자 라고 하면 1930년 되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거의 이제 근데 건장하게 잘 그 사회활동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세계 그 뭐죠? 아까 빌 게이츠 나왔잖아요. 빌 게이츠는 이제 그 MS사에서 확 그 부자가 된 거고 이 사람 투자 회사로 그 세계 탑10 안에 드실 걸요. 이분도 아마 세계 10대 부자 중에 한 분의 이름을 올리는 분입니다. 이분의 여기 있구나. 여기 탑10 여기에 지금 해놨구나. 1번이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몇 년도 18년도 건가 제가 이거 차트 자를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빌 게이츠가 2위, 워렌 버핏이 3등입니다. 세계 그 부자 순위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스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얘보다
그 테슬라 사장이 올라갔죠. 테슬라 사장 돈 어마어마하게 긁어 모았습니다. 사실은 뭐 미사일도 쏘고 앉아 있잖아요. 그 우주선 쏘고 앉아 있고, 예, 맨날 트위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테슬라 사장이. 그래서 트위터를 아예 사버렸죠. 근데 샀는데 또 심지어 사면 그 주식 회사는 어때요?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주들이 이제 그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투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거 사가지고 다시 비상장으로 돌려놓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올곧이 자기 혼자 할 자기 걸로 그냥 만들어 놓겠다라는 그런 배짱을 튕기는 말도 안 되는. 예. 근데 그 친구가 투자를 하면 또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 모으죠. 왜 그분 얘기를 하냐면 워렌 버핏은 그분하고는 정반대의 투자를 해요. 이분은. 한번 투자를 하면 기본 10년, 20년씩 묶어버리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식 종목만 고르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예. 왜? 세턴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예. 세턴 지금 보시면 어디에 놓여 있어요? 캐프리콘에 놓여 있죠. 야심감이 분명합니다. 야심을 분명히 하는데 그 야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 세턴이 힘을 발휘하고요. 세턴 2번 하우스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벌어들인 사람, 누군가한테 돈 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미국 대통령 그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유산이에요, 그거. 사실은. 예, 부모가 부동산 부자셨고 그 부동산 부자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더 확장시켜서 키웠지만 분명히 그분은 금수저 라인인데 이제 이분 금수저 라인 아닙니다. 그죠? 이분은 자수성가형이에요, 완전히. 예. 2번 라인이 바로 자수성가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역량으로, 예, 그 돈을 벌어들이는 건데, 근데 그 돈이 아까 빌 게이츠처럼 그냥 짠 하고, 빌 게이츠는 돈 벌려고 욕심낸 게 아니라니까. 자기 좋아하는 일 하다 보니 그게 돈이 된 거고,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떻겠어요? 돈 벌려고 되게 무단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차곡차곡 챙겨가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센이랑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예, 자신의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세턴 사수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수자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룰러십을 갖는다고 했죠? 목성이 가져요. 목성은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근데 그 투자를 공격적인 건 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앞에 차트에서 트럼프 차트는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이 뭐였어요? 태양이나 화성이었단 말이에요. 불의 사인들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그 부동산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 사람은 그런 화성이나 아니면, 예, 화성도 여기 있어요. 예, 화성도 당연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점성은 모든 별들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힘이 있냐 없냐인데, 보세요. 화성 어디에 놓여 있어요? 캔서에 놓여 있어요. 캔서는 이 색깔 보면 알겠지만, 예, 물의 자리예요. 워터예요. 워터에 화성이 올라타고 앉아 있으니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없어요. 많이, 이건 안정을 찾는 자리잖아요. 얘는 뭐예요? 뛰쳐나가는 놈이에요. 뛰쳐나가는 놈하고 안정적인 놈하고 붙었으니 이게 지 멋대로 힘 안 쓰는 거래요. 그렇죠? 태양이 힘을 어디에 써요? 버고 처녀 자리에 놓여 있어요. 버고는 제가 한 글자 키워드 분석적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GPS를 놓으면 뭐예요? GPS 첫 번째는 분석가예요. 자신의 고울은 분석입니다. 분석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아요, 이 사람. 그렇죠? 자기 포지션은 뭐예요? 자신이 신념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지 않아요. GPS, 서브시퀀스, 달도 어디에 있어요? 예, 사수자리에 놓여 있어요. 자신이 신념하고 믿고 자신이 분석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사람? 안 해요. 뭐 그게 왜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떠나서, 예, 이분의 성향이, 예, 전혀 그런 세계 부자 3인데 이런 느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다르죠? 바로 토성의 역할. 토성의 역할을 보여줄 때, 예, 이 사람 차트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2번만 좋다고 해서
이 정도 부자까지는 못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뼈 빠지게 일해요. 죄송합니다. 뼈 빠지게 일 안 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지만 이 정도 부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분은 보시면 어디가 놓여 있냐면 2번의 정반대. 2번하고 8번이 돈 관련된 자리라는 얘기 드렸죠. 이거는 내 돈, 이건 남의 돈 이렇게 많이 진짜 표현합니다. 이건 내 돈, 이건 남의 돈. 자기 내 돈은 이런 식으로 모았죠. 세턴으로 토성 스타일로 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8번 남의 자리엔 뭐가 있어요? 목성. 목성은 어때요? 쫙 펼치요. 남의 돈을 어차피 주식 갖고 장사한 거잖아요. 아무리 분석적이고 자기 신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 남의 돈들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회사고 내 회사 내가 직접 뭔가 물건을 생산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네트워크이고 남의 금융이잖아요. 그런 금융적인 공간에서 이 목성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성이 역할을 하고 근데 그 목성이 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뭐죠?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사인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 정리를 할 건데 이걸 캔서 자리라 캔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자리. 캔서는 기본적으로 그 룰러는 가정적인 곳이고 룰러는 달이에요. 문이 자기 룰러인데 거기에서 액절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한번 점핑하는 놈이 있는데 그 점핑하는 놈이 얘예요. 나중에 다 한번 제가 암기해서 쪽지 시험 본다고 했던 게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암송시킬 건데요. 그래서 이 패턴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사회적인 별 뭐라고 했죠?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 목성과 토성이 다 힘이 좋아요. 그리고 그 힘 좋은 놈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돈자리에 있어요. 돈방석에 다 앉아 있어요. 사회적 소셜 스타, 그렇죠? 소셜 플래닛, 소셜 플래닛이 다 재물과 관련된 자리, 하나는 자기 자리에, 하나는 남의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지는 돈은 마이더스의 손처럼 계속 불어났죠. 그래서 세계 2018년 기준 3위의 부자까지 올랐던 워렌 버핏의 차트였습니다. 제 차트도 대표적인 세턴이 아니라서 한번 나왔습니다. 왜요? 봐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잠깐 봤지만 칼 구스타프 융 지금 세턴이 일하우스에 놓여 있죠. 제 것도 세턴이 일하우스에 놓여 있습니다. 세턴이입니다. 근데 제가 칼 구스타프 융처럼 그 브릴리언트한 그 획기적인 이 창시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세턴이 힘이 별로 없어요. 캔서의 자리에 세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세턴 자체로 뭔가를 밀어붙이는 앞에 융이나 아니면 워렌 버핏 같은 친구들은 이 세턴이 좋은 자리에 놓여 있다고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세턴은 기본적으로 기란성이야 흉왕성이에요. 흉성이지만 지기들이 워낙 좋은 자리에 단단하게 자리 잡으면 그거에 긍정적인 요소가 포텐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분명히 세턴이 자신의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진지하게 합니다. 항상 꼼꼼하게 뭔가를 하지만 이게 세턴 자체가 주요한 메인스트림 역할을 하겠지만 그게 캔서에 놓여 있어서 그렇게 앞에 보셨던 두 분만큼 강하게 롤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거꾸로 이분의 GPS는 보면 이 캔서는 달이잖아요. 이 달이 그리고 자신의 서브 시퀀스에 해당하는 달이 이제 이 MC이자 이게 9번이잖아요. 자신의 학문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그 커리어를 운영하는 자리, 그렇죠? 라이에 놓여 있어가지고 이걸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뭐예요? 파이시스예요. 종교적이고 약간 뭐를 좀 중시한다고 했죠? 판타지. 저는 이상하게 파이시스 하면 판타지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런 운명학에 심취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더블 한다기보다는 뭐를 해요? 세턴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정리해서 책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치려고 하는 쪽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로서 성공을 해요? 이 사람은 못해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냥 글쟁이 해야 돼요. 글쟁이. 이 중에 별 중에 좀 세게 있는 좋은 자리에 별이 있는 친구 이 머큐리. 자, 파이시스는 파이시스래요. 제머나이는 쌍둥이 자리는 소통의 자리고 그 소통의 자리에서 룰러십을 갖추고 있는 건 저기 수성입니다. 그렇죠? 수성은 좀 힘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원래 수성이 떠버리거든요. 아니 수성도 떠버리지만 예, 쌍둥이가 떠버리잖아요. 인간 둘이 모여 있으니까 예, 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좀 많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것들. 그리고 어센에 가까이 비너스가 있으면 이쁘다고 했는데 이쁘진 않죠. 그렇죠? 이게 아마 그 여자들만 맞나 봐요. 남자들한테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예, 앞에 막 얘기했는데 제가 또 뻥커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만 써먹으세요. 어센 옆에 비너스 있으면 예쁘겠네 라고 하는 예, 멘트 여성분들한테 쓰세요. 남성분들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사실은 이건 거의 10도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 앞에 유명인들은 거의 가까이 붙어 있었죠. 거의 보통 이렇게 각도를 5도 정도까지는 이제 거의 컨정션 했다고 봐요. 5도를 오브라고 해서 서로 빛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 쌓이는 5도, 6도. 5도, 6도 정도는 거의 이제 붙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10도가 넘어가면 보통 10도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영향력을 좀 잃는 걸로 보는데 10도까지는 이제 보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 별들에 따라서 태양이나 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광원이잖아요.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15도까지도 영향력권으로 보긴 봐요. 그렇죠? 다른 별들은 5도 정도 내에 들어와야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머큐리가 아니 비너스나 수성 같은 경우 힘이 있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단식 판단이 딱 맞으려면 5도 정도까지 들어오면 예쁘다 던지세요. 그럼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좀 10도까지 벌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 거 등등 이야기할 것도 있겠죠. 네, 뭐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이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어쨌든 세터니안의 그 차트 중에 하나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혜수 선생님을 넣어볼까도 했는데 이혜수 선생님은 세터니안이라고 제가 추정해서 앞에 예시 차트로 처음에 넣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생시는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추정해서 넣은 거라서 그냥 그분을 세터니안 그 예시로 넣지는 않았고요. 그냥 제 차트를 한번 넣어놨습니다.